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허희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끝입니까? 더 해야 되나요? 어떤 내용을 더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좀 더 나은 내일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저기 딴 방송국 가서 얘기하시고 여기는 좀 더 침 찍혔나요? 네. 저렇게 찍혀야지. 자, 얘 잠깐만 네. 위로. 저는 지금 문무대왕면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경주시 양북면 어일리 902의 4번지에서 태어났죠. 깡촌까지는 아닌데 시골이죠. 하루에 제가 이제 그 어릴 때는 빨간 버스가 하루에 몇 대 안 다니고 경주 한번 나가려면 그 버스 시간을 잘 맞춰야 나갈 수 있는 그런 동네였죠. 감사합니다. 그런 건 없었고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까지는 뭐 그런 건 별로 없었고 중학교 때 학교에 이제 등교를 하면 그 책상 서랍에 편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몇 통 들어가 있는 정도? 그 정도? 네. 그때 우리 중학교 때가 4개 반이었는데 한 반에 한 50명 정도? 예. 그때 사람 많을 때였어요. 예, 그때는 동네 애들도 많고 촌에 마을도 좀 제법 북적북적할 때고 이러니까 학생 수가 제법 있었죠. 남학생은 몇 명이었어요? 반은 남학생이고 반은 여학생이고 4반이면 2반은 남자 반, 2반은 여자 반 이렇게 나뉘어 있었어요. 초등학교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아니 국민학교는 2반, 한 학년에 2반, 중학교는 4반. 그 중학교를 중심으로 그 분교라든지 주변에 작은 국민학교들이 몇 개 있잖아요. 이제 그 국민학생들이 다 그 중학교로 오니까 이제 국민학교 규모는 조금 작고 중학교보다 중학교는 약간 좀 규모가 국민학교보다는 있고 그 정도였어요. 첫사랑은 19살에 이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19살에 촌에는 첫사랑 같은 건 없고 그때는 그냥 막 남학생 여학생 막 구분 없이 막 몰려서 놀러 다닐 때니까 이걸 첫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지. 가슴이 아픈데 이걸 19살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촌에서 다니고 고등학교를 울산으로 오게 돼요. 그 동네는 이제 동네에서 내 좀 공부한다 이런 애들은 경주로 가거나 울산으로 가거나 외지로 이제 다 빠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나는 울산으로 왔죠. 울산으로 왔는데 그 우리 중학교에서 울산으로 온 친구 중에 나랑 가장 친한 애가 하나 있었어요. 같은 반을 몇 번이나 이렇게. 근데 고3 때 소개팅을 하러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가기 뭐하니 같이 가자. 쫄래쫄래 따라간 거예요. 그 소개팅 자리를 쫄래쫄래 따라갔는데 그 이제 상대 남학생도 혼자 나오기 좀 멋쩍으니 친구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소개팅하는 애 둘이 앉아있고 나는 그 따라 나온 애랑 같이 논 거지. 허심탄회하게. 걔가 내 첫사랑이 된 거지. 너무 내가 많이 좋아해가지고. 그랬죠. 근데 첫사랑 한 2년 정도 했나? 그런데 이제 자꾸 대학을 걔가 떨어지면서 헤어지게 됐죠. 대학 가서 붙고 나서 이제 다시 만나자 했는데 이제 뭐 뒤에 흐지부지 되고 하니까 그대로 끝이 났지. 그 디테일을 얘기하면 쫓겨날 텐데. 난 쫓겨나는데. 쫓겨날 만한 이야기. 내가 이제 그 당시에 자취를 하니까 그 이제 첫사랑 애 걔네 이제 집에 엄마가 좀 안 돼 보였던 거예요. 그 엄마가 내 자취방이랑 걔네 집이랑 멀지가 않았어. 한 5분? 뭐 이렇게 걸으면 왔다 갔다 할 거리였는데 겨울에 이제 그때 연탄불 하다니까 연탄불 갈고 막 이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때는
졸업하고 난 뒤였구나. 그러니까 한번 오라는 거예요. 그래 갔더니 그러지 말고 여기서 네가 좀 있어도 된다. 그래서 한 며칠 이제 걔네 엄마랑 내복 입고, 그때 이제 걔네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고 안 계셨거든요. 내복 입고 같이 잠을 자며 아침에 밥 먹으라고 막 깨워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지. 그리고 좀 걔네 누나가 둘이 있었는데 누나들이 옷을 사면 내 옷도 같이 사주고 그랬죠. 우리 엄마는 이제 내가 이제 상황이 그렇다 이러고 얘기하니까 촌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은데 드릴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추, 농사지은 고추 이만큼 갖다 드리라 해서 갖다 드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뭐 그 정도 가지고 쫓겨나는 거 쫓겨나. 아니야. 요 정도만. 좀센 걸 원해. 센 거 안 돼. 센 거 하면 쫓겨나. 센 거 하면 쫓겨나. 지금 신랑은 3번째? 2번째는 이거는 애인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 2번째도 이제 소개팅을 했는데 가서 만나보니 그분이 김씨였나? 그냥 보니까 나는 김혜여 씨, 그분은 김 씨. 그런 상황이었고, 그분은 광주에 집인데, 광주에 일반적인 집이 아니고, 옛날 집 있잖아요. 대문을 이렇게 2개 들어가면 집이 나오는, 그런 집이라 하더라고. 그래서 몇 번 안 만나고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신랑, 남편을 만나게 됐죠. 김 씨니까 난 김혜여 씨고, 동성동본에 들어가는 그 당시에는 그런 사이니까 그냥 알고만 지내고 그냥 조용히 끝났지. 그렇게 2번째는 깊은 사이는 아니었고, 3번째 이제 남편도 소개팅에서 만나가지고 웃자다가 이제 결혼까지 했지. 남편은 한결같죠, 한결같이. 내 말을 잘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다들 웃으시는데. 처음에 내 말을 너무 잘 들어줘가지고 그게 마음에 들어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 해서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내 말을 진짜 너무 잘 듣는 거야. 너무 힘들어. 본인이 뭘 안 하고 저번에 자꾸 이게 지시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는. 그래서 한동안 결혼하고 처음에는 막 툭탁툭탁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많이 툭탁거렸지. 네가 좀 결정해봐라. 넌 할 줄 아는 게 없느냐? 왜 나한테 맡기냐? 집사람. 집사람, 우리 집사람. 언제부터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가 민주당에 오고 나서부터 집사람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민주당에 와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한번 이게 이제 정당의 활동이라는 게 탄력을 붙여서 한번 하기 시작하면 주말도 없고 주중도 없고 막 하기 나름이니까 너무 이제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상대적으로 남편은 볼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야 볼 수 있고, 집에 가서 보면 집안 살림을 거의 다 해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청소해놔, 세탁기 돌려놔, 혼자 밥 차려 먹어, 다 했더라고. 그럼 한 번씩 이제 내가 시간이 맞아서 들어가면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막 이럴 때가 있어. 그래서 집사람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집사람. 내가 지금까지 길게 살진 않았는데,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제일 잘했냐? 그러면 나는 내가 우리 애들을 낳은 거. 좀 전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다른 사람하고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내가 제일 잘한 게 내가 2세를 본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더 한 것 같아요. 애들이 잘하고 못하고 얘가 이제 밖에 나가서 남들한테 막 떠벌리고 자랑할 정도의 그런 애들도 있잖아요. 보면 TV에 나오고 막 동네에서 현수막 걸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걸 떠나서 굉장히 애들이 착하다는 것은 나쁘게 나가지 않고 부모 말 잘 듣고,
그리고 내가 내 아이로 왔다는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감사한 지경이어서 나는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이든 간에 굉장히 사랑스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내가 기억력이 나빠요. 그래서 지나간 일은 잘 잊어먹어. 근데 최근에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드니까 관략근에 힘이 한 번씩 내 의도와 상관없이 얘들이 이제 풀렸다 쪼였다 할 때가 있어요. 어르신이었어. 통화를 하는데 열심히 얘기하는데 얘 풀린 거야. 확 풀린 거야. 자유롭게 확 내려놓은 거지. 소리가 분명히 들어갔을 거다, 이거는. 그분한테. 근데 사람이 야가 빠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게 소리가 풀리겠다, 소리가 나오겠다 하는 순간에 내가 막 다른 얘기를, 알죠? 그 소리를 썩기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이거는 늦었다, 이거는 들어가고야 말았다. 그런 일은 한 번 있었어요. 너무 쪽팔렸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그런 이미지를 안 보거든? 어디? 방구 낀다고 생각하겠어요? 그것도 몰래 낀다 생각하지.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풀렸어. 어쩔 수가 없어. 잠깐만. 그런 일이 있었어. 진짜 이게 풀린다 소리가 조금 나오는 순간에 내가 진짜 얼마나 많은 말을 했는지, 그거를 줄이기 위해 막 말을 막 섞었지. 눈치 못 채길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을 것이다. 짐작은 하지만 위로를 하지 모를 것이다. 눈치를 못 챌 것이다. 방구. 다들 조심해야 돼요. 언제 풀릴지 몰라. 제일 뿌듯했던 일, 큰 일은 아닌데 여러 가지 이제 인생에 관계된 거, 얘기했다시피 뭐 아까 사적인 얘기들, 애 얘기도 했지만, 그런 걸 빼고 나면 제일 보람찼던 일이 뭐냐면, 내가 동네 이장을 할 때였어요. 이장을 할 때, 그때 2016년도 이제 지방선거 딱 지나고 나서 우리 동네 이장을 했는데, 아파트가 신축된 아파트였어. 우리 아파트가 새로 생긴 아파트. 그러니까 앞에 뭐 시설이 많이 없어서 신호등도 없고, 뭐 횡단보도, 뭐 가로등,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필요할 때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당에 시의원이 딱 한 분 계셨어요. 최유경 의원이라고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이제 우리 마을에 뭐 교통신호등도 없다, 뭐 횡단보도도 없다, 이쪽에 하면 뭐 어둡다, 뭐 조명을 설치해놔라, 조명이라기보단 가로등, 애들 통학로에 너무 깜깜하다, 가로등을 좀 해놔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우리 그 몇 분 안 되는 의원님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그걸 다 해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아파트 앞에 신호등, 뭐 가로등, 또 횡단보도, 이게 그 시절에 많이 생겼어요. 그게 이제 내가 정치에 본격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어디 또 뭐 민원을 넣고 또 현장으로 나오시라 해서 그 상황을 보여드리고, 안 되는 거는 사진을 찍어서 또 보내드리고 막 이러니까, 이게 동네가 바뀌잖아요. 마을이 변하고 동네가 바뀌고 이러니까 그때 굉장히 보람됐었어요. 보람되고 그게 상당히 재밌고, 그 재밌다는 정도가 이게 막 희열이 있다는 차원은 아니지만, 사람 한 명이 이제 이장이니까, 이장이 이렇게 이제 그 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동네를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시킬 수 있는데, 만약에 그분들, 이제 현직에 계셨던 의원분들, 또 더 나아가서 단체장이나 또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와, 이게 사람에 따라서 동네가 변한다는 걸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죠.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는 정말 뭐 앞뒤 안 재고 막 그래서 뛰어다니고 할 때인데 그때 보람되고 재밌고 했죠. 이장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하고 그 뒤에는 이제 선거하고 막 다른 일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연임을 하거나 계속 하거나 하진 않았는데 제가 사는 데가 군이거든요. 군이다 보니까 이 행정 체계 자체가 2장 뭐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다른 구에 가면 통장 뭐 그렇게 분류가 되지 싶은데 우리 동네는 2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파트 전체 세대를 이제 리로 나눠 가지고 장검 6리 저는 2장이었죠. 이제 2장 모집한다가 공고가 떴길래 2장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2장 출신이거든요, 동네. 양북면 어일 1이 2장 출신이셔가지고 하시는 거는 많이 봤지. 동네에서 어떤 일을 한다는 거는 많이 봤는데 울산 와가지고 이제 그게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제 아파트 새로 생기고 입주하고 보니까 그 동네가 이제 마침 군에 편입된 동네였죠. 그래서 이제 2장을 하게 된 거예요. 2장 하면서 좋은 분들도 많이 만났어요. 동네 이제 옛날 그러니까 이제 자연 불악이 많이 있는 그런 동네 이장님들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상대적으로 이제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장님들은 그분들보다는 덜한데 그래도 본인이 관심을 가지는 정도에 따라서 아파트 주변에 뭐 정비라든지 뭐 풀이 좀 많이 자주 잘 제거가 된다든지 이런 정도는 굉장히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 참 재밌었어요. 민주당에는 민주당을 알고 민주당이 뭐 안에 내부라기보다는 안에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그 전에 직장 다닐 때 그때 우리 이제 사장님의 이제 사모님이 그 당시에 민주당의 비례대표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가면 계속 이제 심심찮게 민주당 얘기를 해주셨던 거지. 그래서 민주당에 대한 그 정서적으로의 친밀도? 이거는 좀 그 전부터 좀 있었다고 보고, 2014년? 14년에 그때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아까 최경 의원도 2014년에 의원이 되셨네. 그 당시였어요.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에 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이상범 전 북구청장님이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시장 후보로 나오시게 됐는데 이제 급하게 좀 결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그 캠프나 이런 걸 꾸려야 되는데 사람이 조금 부족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마침 내가 앞에 다니던 직장이 이제 끝이 나고 잠시 쉴 틈이었어요. 끝나고 나서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잘 지내시냐고 안부 전화를 드렸는데 오, 잘 됐다고. 요새 뭐 하냐고 그래서 놀고 있어요. 이랬더니 잠깐 와보라 해서 갔는데 그게 이제 시장 캠프에 이제 상황이 녹록치 않았던 거지. 민주당 상황도 녹록치 않은데 캠프 꾸리는 것 자체도 이제 빨리빨리 이제 구성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서 이제 좀 도와달라, 같이 하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상범 청장님이 이제 오라 해서 가서 도와주던 게 이제 2년이 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뒤로 계속 이제 민주당 생활을 하게 된 거니까 청장님이 오라 하신 거지. 출마는 한 번도 안 해봤죠. 계획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궁극적으로 네가 뭘 제일 마지막에 네가 정치인으로서 뭘 하고 싶냐 그러면 저는 단체장, 그 기초단체장. 똑부러지게 얘기하면 울주군수. 왜냐면 제가 사는 데가 울주군이기도 하고 또 뭐 국회의원이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동네를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고 변화시키는 거는 단체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단체장에 관심이 많죠. 지금은 준비를 해야 되죠. 해야 되고 그 지역에서도 주민들하고 같이 지금은
좀 뭐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나 스킨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이장할 때 외에 그 뒤에 이제 여러 단위들에서 같이 어울리는 거 외에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주민들 외에는 따로 이제 뭐 교류가 있거나 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계획은 지금 다시 좀 세워봐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막막할 때도 있어요. 2월달이면 우리가 보궐선거를 코앞에 두는 시점이에요. 4월 5일날 남구 나선거구에 지금 기초의원 보궐선거를 할 텐데 2월쯤 그때쯤이면 이제 선거를 앞두고 모든 조직이나 아니면 전략이나 이걸 이제 세워져 가지고 가열차게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현장으로 투입하고 할 시점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최근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너무 떨어지고 그건 대선을 제외하고는 투표율이 낮잖아요. 그거 떨어지는데 보궐선거는 더 낮아요. 거기서 더 낮고 이게 정말 낮은 투표율로 우리 동네를 바꿀 수 있는 의원이 당선이 되고 떨어지고 하니까 이게 좀 많이 좀 관심 좀 가지고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정치라는 게 뭐 좀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혐오를 하는 분도 계시고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네를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 거는 최종적으로는 정치 행위거든요. 이 정치 행위를 내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작은 선거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때는 이제 교육감 선거도 같이 있어서 조금 우리 이제 기초의원 보궐선거 때보다는 좀 나을 수 있는데 상황이 그래도 보궐선거는 관심을 좀 많이 안 가지는 분들이 많아서 하루 논다 생각하지 마시고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게 우리든 아니든 우리면 더 좋고 계속 이렇게 본인의 생각을 표현을 해주시고 표로 행사를 해주셔야 또 거기서 여러 정당들이 발전을 하고 좀 더 주민하고 면밀하게 스킨십할 방안을 강구를 하지 자꾸 이제 빠지고 내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대로 정치인들이 어떤 걸 하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생각이 이렇다는 걸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88년도에 이제 울산에 오게 됐어요. 고등학교 지나가면서 오게 됐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울산에서 사는데 제가 지금 사는 데가 울주군이잖아요. 울주군인데 울주군만큼 매력적인 동네가 아직 없었다. 제가 범서에 사는데 범서도 상당히 울주군 내에서도 매력적인 동네지만 특히나 울주군이 지난번에 이제 여러 방송을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산도 있죠. 바다도 있죠. 또 범서나 언양, 또 온산 요렇게 구역으로 나누어진 집중된 도심 지역도 따로 다 있거든요. 앞으로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동네가 울산에서는 울주군이다. 그래서 울산에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문화 시설들이나 이런 게 남구나 다른 구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게 점차 울주군으로 조금 이동을 하지 않을까. 이동이 되고 나면 울산의 중심은 울주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울주군에서 지금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거기를 지키면서 그 지역에 동네 분들하고 어울리면서 사는 게 잘 사는 길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날씨는 제가 사는 지금 집이 문수산 바로 아래거든요. 다른 데하고 약간 기온이 차이가 나요. 한 1도, 뭐 좀 심할 때는 2도까지 차이가 난다 하던데 재보지 않았으니 그게 이제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같은 날에도 여기보다는 그 동네가 조금 더 추울 거예요. 근데 공기가
또 시내하고는 다르니 이런 날에 뭐 여기도 야외 테라스인데 그 우리 동네 그 아파트 단지의 테라스만 나가도 겨울이 완전히 맑은 겨울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개봉되지 않은 선물 박스? 어떤 분이 개봉을 하냐, 어떤 형태로 개봉을 하냐, 어떤 장소에서 어떤 용도로 개봉을 하냐에 따라서 쓰임이 다를 수 있겠으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그 다양한 내면 세계, 매력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거를 적절히 한번 열어보셔라. 여는 순간에 실망은 하지 않으실 거다.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리지 않았던 많은 이야기나 또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이런 게 그 안에 다 오롯이 지금은 담겨 있다. 언제든지 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언제든지 저는 준비가 돼 있다. 제가 먼저 열어주세요 하고 백날 얘기를 해봐야 생각이 없는데 앞에 개봉할 생각이 없으면 그거는 이제 말짱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필요할 때 불러주십사. 제가 지금까지 이제 다른 사람들이 너의 특기가 뭐냐, 이렇게 너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다른 사람 말을 듣는 재주는 있다, 들어주는 재주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부터 고민 상담소 비슷한 친구들이 무슨 의논할 게 있거나 뭐 고민을 털어놓을 게 있거나 이럴 때는 좀 많이 찾는 애들이 있잖아요. 뭐 약간 좀 그런 부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말을 귀담아서 잘 들어주는 그런 능력이 아니면 그런 타고난 건 아니겠지만 그런 이제 그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다 보니까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얘기하든 나는 당신의 얘기를 들어줄 상황이 돼 있다. 듣는 재주 하나만큼은 있다. 지금까지 자부를 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최근에 조금 듣다가 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한참 내 얘기를 하고 나면 미안해요. 내가 저 사람은 자기 말을 들어주라고 왔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중간에 끊고 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한 얘기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그걸 내가 썩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거 아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이제 내 의견을 자꾸 보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걸 좀 경계하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사람이 끝까지 듣고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인지를 알아야 그 뒤에 내 의견이 필요한지 아니면 본인 생각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하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중간에서 이제 내가 답답하다는 그 미명하에 자꾸 말을 보태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듣자. 내 생각을 끼워 넣지 말자.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 걱정이 되는 거는 내가 너무 무식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그냥 알던 것만 가지고 버텨온 게 아닌가. 어쩌다 나오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여기저기 주워 들어가지고 그걸 이제 나 혼자 조합을 해서 그게 내가 아는 전체인 마냥 아니면 다른 사람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깊이 없으면서 아는 채 아는 걸로 이제 쓰는 게 아닌가. 너무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이 무식함이 들통나기 전에 좀 숨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어요. 나한테서 더 이상 나올 게 없는데 그게 이제 나만 아는 게 아니고 나를 아는 사람들이 곧 눈치를 챌 텐데
그게 이제 내 속을 들키는 것 같고, 내 밑바닥을 보이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 이게 다 드러나기 전에 도망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분이, 내가 요즘 너무 무식하다. 뭐 이런저런 좀 상담을 했더니,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서 그 책을 읽지는 안 하고 그 요즘 유튜브 방송에 책 읽어주는 방송들이 많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도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의 생각을 계속 얘기하는 그걸 시켜주시더라고요. 상당히 고마웠어요. 그분이 그거라도 하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았다 해야 되나?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될 만한 일들을 같이 하니까, 혼자 한 건 아니니까 도와주시고 주변에서 또 뭐 안내해 주시고 하니까 또 그게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 좀 도망가고 싶던 내 마음을 약간 좀 붙들어준 계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랬었어요. 최근에는 뭐 그래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밑바닥을 읽게 하지 말자. 드러나기 전에 채우자. 채워서 또 보여드리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하든 내 속을 들키는 거를 겁내하지 말자. 뭐 속이 없는 것, 바닥이 없는 걸 들키는 것도 그 주인공도 나고, 꽉꽉 채워서 보여드리는 것도 나고, 부족하면 채우면 되는 것이고, 뭐 그런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지 잘난 줄 알고, 다들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잖아요. 내가 최고고, 나만한 사람이 없고, 막 그런 줄 알고 사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이제 훌륭해서 나 같은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사람은 다 다르고, 내가 잘난 줄 알았던 게 어느 순간 되면 이렇게 판판이 깨지는 시기가 오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런 시기를 겪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내가 생각만 한 만큼 있지 않다. 저 사람, 들키는 게 제일 걱정이 됐었어요. 본 모습이 아니죠. 이 곳간이 텅텅 비어진 걸 사람들이 알까봐.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봐도 어쩔 수 없는데 좀 채우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가장 작은 예로 책을 들고 다녀요. 책을 읽진 않아. 읽을 수가 없어. 책을 펴면 눈이 어른거려가지고 집중이 안 돼. 읽을 수가 없어. 제목만 이렇게 훑어요. 근데 책을 끼고 다니면 안심이 돼. 내가 더 이상 무식하지 않다. 그 무식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은 한다. 이 나름의 위안이 되니까 책은 끼고 다녀요. 그 정도? 그리고 신문이 오면 옛날에 인터넷으로도 이렇게 지금은 검색이 되고 하니까 옛날에는 막 그것만 큰 제목만 훑어보고 막 꼭 잘 읽지도 못하면서 막 한 방에 모든 요점 정리가 되는 듯이 막 훑어내리고 막 이랬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다시 종이 신문을 꺼내가지고 읽을 때도 있고 자주 읽지는 못해요. 울산에 나오는 신문들이 다 비슷비슷한 내용이어서 뭐 전체 신문을 일일이 훑어내리지는 못해도 큰 내용들은 그래도 보려고 노력을 한다. 그 정도? 자, 앵글 한번 볼게요. 자, 시작.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려요. 뽀샤.